국 식어. 응. 말이 식어버린 집. 퇴직 후 다세대 주택 관리인이 된 한민수. 아내와의 대화는 하루 두 마디. 그때 2층에 젊은 세입자가 이사 온다. 여긴 바람이 좋아요. 오랜만에 느낀 사람 냄새. 옥상은 그들만의 공간이 되어가고 선은 점점 흐려진다. 이제 그만합시다. 그래도 진심이었어요. 욕망은 순간을 데우지만 대화는 평생을 살린다. 우리 언제 이렇게 멀어졌을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오래 닫혀있던 집에 드디어 봄이 찾아온다. 아침 식탁 위로 김이 올라왔습니다. 된장찌개였습니다. 한민수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그대로 내려놓았습니다. 건너편 아내 최은미는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빛이 그녀의 얼굴을 차갑게 비쳤습니다. 국 식어. 은미가 말했습니다. 시선은 여전히 화면 위에 있었습니다. 응.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숟가락을 들어 한 입 떴습니다. 미지근했습니다. 뜨거울 때 먹었어야 했는데 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식사를 끝냈습니다. 민수는 올해로 57이었습니다. 30년을 다닌 회사를 작년에 정리했습니다. 명예퇴직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구조조정이었습니다. 그는 퇴직금으로 이 다세대 주택을 샀습니다. 3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1층에는 자신이 살고 2층과 3층은 새를 놓았습니다. 관리인 겸 집주인. 그게 그의 새로운 이름이었습니다. 오전 10시 민수는 건물 앞 화단에 물을 주었습니다. 시들어가는 페투니아 몇 송이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꽃을 키우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잘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매일 물을 줬습니다. 할 일이 필요했습니다. 30년 전 민수는 회사 사무실에서 은미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녀는 격리부에 있었고 그는 영업부에 있었습니다. 점심시간마다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네, 그러게요. 그런 대화들이 쌓여 연애가 되었고 결혼이 되었습니다. 아들 준호가 태어났을 때 민수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분만실 밖 복도에 앉아서였습니다. 기쁨 때문인지 책임감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뜨거운 무언가가 가슴을 채웠습니다. 그때는 모든 게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식어버렸습니다. 준호가 대학에 들어가고 서울로 올라가고 집엔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할 말이 줄어들었습니다. 아침엔 국 식어, 저녁엔 먼저 자, 그게 전부였습니다. 싸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말이 없었습니다. 민수는 가끔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정확히 어느 날부터 우리는 이렇게 조용해진 걸까? 하지만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찾고 싶지 않았는지도 몰랐습니다. 오후 2시 2층 현관 앞에 이삿짐이 쌓였습니다. 박스 7개, 작은 책상 하나, 냉장고 하나. 새 세입자가 들어오는 날이었습니다. 민수는 계약서를 확인하며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이름은 정혜진, 33. 직업란엔 디자이너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관문이 열리고 여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짧은 머리, 청바지, 흰색 티셔츠, 간단한 차림이었습니다. 그녀는 땀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집주인 어르신이시죠? 정혜진입니다. 네, 한민수입니다. 짐이 많지 않네요. 네, 별로 없어요. 그런데 냉장고가 좀 무거워서요. 혼자서는 힘들 것 같은데.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도와드리지요. 두 사람은 냉장고를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좁은 계단을 조심스럽게 올랐습니다. 혜진의 손이 냉장고 손잡이를 꽉 잡고 있었습니다.
가느다란 손이었습니다. 그 손에서 민수는 문득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집, 새로운 시작 앞에 긴장. 그런 것이었습니다. 2층 문 앞에 냉장고를 내려놓고 혜진이 다시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집주인분이 직접 도와주실 줄은 몰랐어요. 아닙니다. 이 정도야 당연하지요. 민수는 손을 털며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두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각이었습니다. 사람 냄새, 누군가와 무언가를 함께 했다는 느낌. 그게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저녁, 은미는 일찍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요즘 그녀는 드라마를 보는 게 일과였습니다. 민수는 거실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화면 속에서 앵커가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11시, 민수는 혼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옥상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빨랫줄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누구도 올라오지 않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는 난간에 기대어 도심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아파트 단지들이 반짝였습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 불이 켜진 창문마다 누군가의 삶이 있었습니다. 민수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피우는 담배였습니다. 연기가 밤하늘로 흩어졌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조용해진 걸까? 문득 2층에서 불이 켜졌습니다. 혜진의 방이었습니다. 그 빛이 옥상 바닥에 얕게 번졌습니다. 민수는 담배를 끄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그는 자신이 왜 옥상에 올라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오늘 하루 처음으로 누군가의 온기를 느꼈다는 것을. 그게 무서웠습니다. 2층에서 세탁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민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물 채우는 소리, 돌아가는 소리, 헹구는 소리. 하나하나가 선명했습니다. 누군가 살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은미는 이미 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요즘 두 사람은 각자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만나지 않았습니다. 혜진이 이사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그녀를 3번 마주쳤습니다. 계단에서 1번, 현관 앞에서 1번, 우편함 앞에서 1번. 그녀는 매번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민수도 똑같이 답했습니다. 짧은 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들이 묘하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월세 납부일은 매월 5일이었습니다. 5일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입금이 없었습니다. 하루 더 기다렸습니다. 여전히 없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전화하기가 망설여졌습니다. 이틀 뒤 혜진이 먼저 연락했습니다. 집주인님, 죄송합니다. 통화 가능하실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는 현관 밖으로 나갔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저 월세 말인데요. 회사 사정이 좀 어려워져서 일주일만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난간을 잡았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급하게 필요하신 건 아니시죠? 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닙니다. 일주일 괜찮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꼭 드릴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수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떨림, 미안함, 간절함. 그런 것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녁, 은미가 물었습니다. 2층 월세 들어왔어? 아직이요. 왜? 문제 있어?
회사 사정이 안 좋다고 하더군요. 일주일 기다려주기로 했어요. 은미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당신 또 그러는 거야? 원칙 없이 살면 안 돼. 계약서에 다 써 있잖아. 사람 사는 일이 다 원칙대로만 되나요? 그러니까 당신이 회사에서도 말이 끊겼습니다. 은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민수는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먼저 들어가겠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밤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민수는 난간에 기대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도시에서 보기 드문 풍경이었습니다. 그는 담배를 꺼냈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피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혜진이었습니다. 그녀는 빨래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 집주인님. 죄송해요. 계신 줄 몰랐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빨래 널러 오셨어요? 네, 건조기가 없어서요. 여기 바람이 좋더라고요. 혜진은 빨랫줄에 옷을 하나씩 걸었습니다. 흰 셔츠, 청바지, 수건. 민수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풍경이었습니다. 누군가 빨래를 넣는 모습. 일상적이지만 낯선 장면이었습니다. 여긴 바람이 좋아요. 혜진이 말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네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혜진은 빨래를 다 널고 바구니를 들었습니다. 집주인님, 아까 전화해서 말씀 못 드렸는데 정말 죄송해요. 이런 일 처음이에요. 괜찮습니다. 누구나 어려울 때 있지요. 회사가 투자 유치에 실패해서요. 급여가 밀렸어요. 다음 주엔 나온다고 했어요. 민수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혜진의 얼굴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눈밑이 어두웠습니다. 33. 아직 젊은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엔 지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요즘 회사 다니는 게 다 그렇지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혜진이 고개를 숙이고 내려갔습니다. 민수는 다시 난간에 기대었습니다. 마음 한편이 이상했습니다. 동정인지 연민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녀가 신경 쓰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수는 2층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의도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들렸습니다. 아침 7시 알람 소리, 8시 현관문 닫히는 소리, 저녁 9시 돌아오는 발소리, 밤 11시 세탁기 소리, 하루의 리듬이 들렸습니다. 은미는 물었습니다. 요즘 왜 그래? 자꾸 위를 쳐다보고. 그래요? 응, 멍하니 천장만 보고 있어.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혜진이 약속대로 월세를 입금했습니다. 민수는 문자를 받고 안도했습니다. 동시에 이상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서운함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제 연락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생각. 그게 왜 서운한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다시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습관처럼 찾게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혜진이었습니다. 이번엔 빨래 바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냥 서 있었습니다. 집주인님. 네. 여기 자주 오세요? 가끔요. 바람 쐬러요. 혜진은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저도요. 여기 오면 숨통이 트여요. 밑에선 답답해서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난간에 기대어 섰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
혜진이 먼저 돌아섰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내일 출근 일찍 해야 해서요. 네, 들어가세요. 혜진이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민수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2층 불이 켜졌습니다. 창문 너머로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민수는 한참 동안 그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옥상은 이제 그들만의 공간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게 위험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1층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은미는 이미 자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어둠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3층 박문호가 민수를 찾아왔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민수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박문호는 45쯤 되어 보였습니다. 얼굴에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집주인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십니까? 저도 월세가 밀린 적 있었거든요. 그때 집주인님이 뭐라고 하셨죠? 민수는 침묵했습니다. 박문호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계약서대로 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2층은 왜 봐주시는 겁니까? 사정이 있었습니다. 저도 사정이 있었어요. 근데 안 봐주셨잖아요. 박문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수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조심이 아니라 공평하게 하셔야죠. 박문호는 돌아섰습니다. 발소리가 거칠었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문을 닫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박문호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6개월 전 그에게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저녁 은미가 장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민수는 짐을 받아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3층 사람이 뭐래? 아무것도 아니요. 거짓말. 다 들렸어. 2층 때문이잖아. 민수는 냉장고에 재료를 넣었습니다. 은미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뭘 했어. 원칙 없이 하면 안 된다고. 이제 소문 나겠네. 소문이요? 당신 요즘 이상해. 밤마다 옥상 올라가고. 민수는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바람 쐬러 가는 거요. 혼자?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미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3개 닫혔습니다. 민수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밤 10시 비가 내렸습니다. 봄비였습니다. 민수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갑고 선명한 소리였습니다. 은미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빨랫줄이 젖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빨래를 걷지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2층 혜진의 빨래였습니다. 민수는 빨래를 하나씩 걷어 작은 창고 안으로 옮겼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진이 빨래 바구니를 들고 올라왔습니다. 머리가 젖어 있었습니다. 아, 집주인님. 빨래. 제가 걷어놨습니다. 여기 있어요. 민수가 창고를 가리켰습니다. 혜진이 들어왔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2 사람이 서 있기에도 빠듯했습니다.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에서 늦어져서요. 괜찮습니다. 혜진은 수건으로 머리를 닦았습니다. 민수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창고 밖으로 비가 쏟아졌습니다. 집주인님. 네. 요즘 많이 힘드시죠? 민수는 혜진을 봤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들을 게 아닌 걸 들었나 봐요. 3층 분이랑 얘기하시는 거 죄송해요. 제 때문인 것 같아서요. 아닙니다. 그건 제가 판단할 일이니까요. 그래도 집주인님은 따뜻하시잖아요. 그런 분이 오해받으시는 게 속상해요. 민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이해한다는 느낌, 누군가 자신의 편이라는 안도감. 괜찮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혜진이 빨래바구니를 들었습니다. 민수도 일부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창고를 나왔습니다. 비가 더 세게 내렸습니다. 계단 입구까지 뛰었습니다. 2층 현관 앞에 멈췄습니다. 집주인님, 괜찮으세요? 옷 다 젖으셨는데. 괜찮습니다. 들어가세요. 혜진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집주인님,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세요. 감기 걸리시겠어요. 민수는 망설였습니다.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잠깐만요. 금방 나올게요. 혜진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는 현관 밖에 섰습니다. 젖은 옷이 차갑게 달라붙었습니다. 혜진이 수건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라도 쓰세요. 민수는 수건을 받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방금 건조기에서 꺼낸 것 같았습니다. 그는 얼굴을 닦았습니다. 혜진이 차를 내왔습니다. 종이컵이었습니다. 보리차밖에 없어요.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계단에 앉았습니다. 복도 창문 너머로 비가 보였습니다. 민수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미지근했지만 달았습니다. 민수 씨. 혜진이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수는 그녀를 봤습니다. 민수 씨는 따뜻하시네요. 요즘 같은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요. 저 알아요. 처음 이사 왔을 때부터 느꼈어요.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안이 말랐습니다. 혜진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전 외로웠어요. 서울 올라와서 아는 사람도 없고 회사도 힘들고. 근데 민수 씨 만나고 나서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민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도. 말이 끊겼습니다. 민수는 종이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도 외로웠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봤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때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 발소리. 민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들 준호였습니다. 아빠. 준호가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민수와 혜진을 번갈아 봤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세입자분 빨래 좀 도와드렸다. 비 오는데 옥상에요? 준호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민수는 수건을 혜진에게 돌려줬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민수는 준호와 함께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1층 현관 안 준호가 물었습니다. 아빠, 진짜 괜찮으세요? 무슨 소리냐? 저도 다 알아요. 옥상 자주 올라가신다고 엄마가. 아무것도 아니다. 민수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귀에선 준호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진짜 괜찮으세요? 민수는 깨달았습니다. 이미 선을 넘었다는 것을,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지나쳤다는 것을. 그는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저 멀리 2층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젯밤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혜진의 말, 준호의 눈빛, 빗소리. 모든 게 선명했습니다. 은미는 이미 부엌에 있었습니다.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준호 왔다 갔더군요. 응. 무슨 일로? 그냥. 은미는 국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민수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당신 요즘 어디서 늦게 와? 민수는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은미가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옥상이요. 바람 쐬러요. 매일? 그렇소. 혼자?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은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호가 걱정하더라. 아빠가 이상하다고. 무슨 소리요? 나도 알아. 당신 변했어.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오후 박문호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계단에서 민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주인님, 어젯밤 늦게까지 2층에 불 켜져 있더군요.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다 압니다. 뭐 하시는지. 박문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습니다. 민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함부로요? 동네 사람들도 다 수군거려요. 집주인이 2층 젊은 여자랑. 그만하시오. 민수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박문호는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저한텐 원칙 어쩌고 하시더니. 웃기네요, 진짜. 박문호는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발소리가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녁, 민수는 옥상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밤 11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혜진이었습니다. 집주인님, 통화 가능하세요? 네. 저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요즘 옥상에서 못 배워서요. 민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바쁩니다. 그리고 말이 막혔습니다. 혜진이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이제 그만합시다. 네. 우리 이러면 안 됩니다. 소문도 나고 당신한테도 저한테도 안 좋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알겠어요.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 잘못도 제 잘못도 아닙니다. 그냥 때가 아니었던 거지요. 민수 씨. 네. 그래도 진심이었어요. 민수 씨 만나서 정말 좋았어요. 민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도 감사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방에서 은미가 나왔습니다. 누구? 1층 관리 문제요. 은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는 소파에 누웠습니다. 그날 밤 비가 내렸습니다. 민수는 창문으로 빗방울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2층 불이 꺼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켜졌습니다. 민수는 그 불빛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새벽 민수는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시는 오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빨랫줄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민수는 난간에 기대어 섰습니다. 해가 뜨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는 돌아봤습니다. 혜진이었습니다. 그녀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집주인님, 여기 왜? 두 사람은 동시에 말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사 준비하려고요. 집 알아보고 있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좋겠습니다. 네. 혜진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민수 씨, 미안해요. 제가 선을 넘었어요. 아닙니다. 제가 조심했어야죠. 아니요. 전 진심이었어요. 그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민수는 그녀를 봤습니다. 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도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린 서로 다른 삶을 살고 있지요. 알아요. 혜진이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그래도 민수 씨 만나서 행복했어요. 잊지 않을게요. 저도 잊지 않겠습니다. 혜진이 돌아섰습니다.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민수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2층 문이 닫혔습니다. 민수는 다시 난간에 기대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였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욕망은 순간을 데우지만 책임은 평생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민수는 천천히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1층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은미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은미야. 은미가 돌아봤습니다. 민수가 처음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우리 언제 이렇게 멀어졌을까? 은미는 손을 멈췄습니다.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먼저 멀어졌어. 회사 그만두고 나서. 미안하오. 제가 힘들다는 말을 못했소. 나도 미안해. 당신 마음 몰라줬어. 두 사람은 마주봤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서로를 제대로 본 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은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보자. 천천히. 민수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은미가 국그릇을 내놓았습니다. 김이 올라왔습니다. 뜨거워. 조심해. 네, 고맙소. 민수는 한입 떴습니다. 뜨거웠습니다. 혀가 데일 듯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온기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수와 은미는 매일 아침을 함께 먹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 그러게. 봄이 왔나 봐. 화단꽃 좀 심을까? 좋지. 짧은 대화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화들이 쌓였습니다. 조금씩 온기가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는 은미에게 물었습니다. 은미야,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졌을까? 은미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마 준호가 집 떠나고 나서. 할 말이 없어졌어. 제가 회사 그만두고 나서 더 그랬지요. 응. 당신 많이 힘들어 보였어. 근데 말 안 하잖아.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모르겠소. 어떻게 말해야 할지. 30년을 다닌 곳인데 나 혼자만 나가는 게 창피했소. 바보. 은미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당신 잘못 아니잖아. 나한테 말했으면 같이 견뎠을 텐데. 미안하오. 나도 미안해. 당신 마음도 안 물어봤어. 두 사람은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2층에서 이삿짐 나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진이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민수는 창문으로 내다봤습니다. 작은 트럭이 서 있었습니다. 박스 몇 개가 실리고 있었습니다. 나가볼까? 은미가 물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있겠소. 은미는 민수를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3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혜진이었습니다. 집주인님, 인사드리러 왔어요. 아, 네. 수고 많았습니다. 혜진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보증금이요. 확인해 보세요. 괜찮습니다. 믿습니다. 혜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집주인님, 정말 감사했어요. 힘들 때 많이 도와주셔서. 아닙니다. 저도 배웠습니다. 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는 거요. 누군가와 이야기해야 산다는 거. 혜진은 웃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잊지 않을게요. 민수 씨의 따뜻함. 건강하십시오. 좋은 일 있을 겁니다.
혜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수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짧은 순간 감사와 미안함 그리고 안도감이 교차했습니다. 혜진이 돌아섰습니다.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트럭에 올랐습니다.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민수는 고개 숙여 답했습니다. 트럭이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민수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 한편이 아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게 맞는 길이었습니다. 들어와. 은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는 돌아섰습니다. 은미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차 끓였어. 고맙소. 두 사람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3층 박문호가 며칠 뒤 민수를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집주인님, 그동안 제가 좀 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말씀하신 거지요. 아니요. 제가 오해했어요. 그냥 부러웠나 봅니다. 네. 집주인님, 사람한테 관심 있으시잖아요. 전 그런 거 못 받아봐서. 민수는 박문호를 봤습니다. 그의 눈에 외로움이 보였습니다. 커피 한 잔 하시겠습니까? 네. 올라오십시오. 제가 내리지요. 박문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민수는 세입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짧은 인사, 날씨 이야기, 건물 관리 이야기, 작은 대화들이 쌓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민수는 화단에 꽃을 심었습니다. 은미가 도왔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무릎을 꿇고 흙을 만졌습니다. 이게 뭐야? 페투니아요. 예쁘네. 작년엔 잘 못 키웠는데 올해는 잘 키워보려고요. 같이 키우자. 그럽시다.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저녁, 민수와 은미는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함께 올라가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민수는 접이식 의자 2개를 가져왔습니다. 은미는 보온병에 담은 차를 가져왔습니다. 여기 경치 좋네. 그렇지요? 당신 여기 자주 왔어? 네. 혼자 생각 정리하러요. 은미는 민수를 봤습니다. 이젠 혼자 오지 마. 같이 오자. 그럽시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차를 마셨습니다. 도심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별 많다. 그러게. 은미야. 응. 고맙소. 다시 기회를 줘서. 무슨 소리야? 우린 부부잖아. 민수는 은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미도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앞으로 힘든 일 있으면 말해. 같이 견디자. 그럽시다. 행복한 일도 나눠. 혼자 안고 있지 말고. 알겠소.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욕망은 순간을 데우지만 대화는 평생을 살린다. 사랑은 불꽃이 아니라 온기다. 꺼지지 않게 지켜야 하는 온기. 민수는 찻잔을 들었습니다. 김이 올라왔습니다. 은미도 찻잔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봤습니다. 건배, 건배. 잔이 부딪혔습니다. 작은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선명했습니다. 옥상 위로 별이 쏟아졌습니다. 오래 닫혀있던 집에도 드디어 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민수는 알았습니다. 진짜 사랑은 돌아오는 것이라는 걸, 떠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라는 걸,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 국을 끓이고, 저녁엔 함께 차를 마시고, 밤엔 함께 잠드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걸. 민수와 은미는 오래도록 옥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따뜻했습니다. 그들의 집에 다시 봄이 왔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그리고 우리 주변의 현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셨다면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사연 열매가 앞으로도 더 깊이 있고 더 인간적인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느낀 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됩니다. 지금까지 사연 열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의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열매 하나가 맺히길 바랍니다.